호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사연인데요. 이전에 촉에 관련된 사연 제보해주신 마스님의 추가 제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날은 여느 날 때처럼 다른 가족들이 모두 출근한 뒤에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집들은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케바케이긴 한데요. 지하라고 무조건 창고처럼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아늑하게 꾸며놓는 경우도 있어요. 막 침실도 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세탁실도 지하에 있었어요. 당시 저는 위층에 있는 패밀리룸에서 고양이 모리스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아래층 세탁실에 빨랫감을 정리하러 내려갔고 세탁 바구니 안에 있는 세탁물들을 들여다보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지면서 털이 바짝 서더라고요. 원래부터 한기가 느껴지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탁실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지? 이런 느낌 든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미국에 온 뒤로 이런 느낌을 느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딱히 그 기운이 악의가 느껴지는 건 아니었지만 썩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 지장보살님도 찾아보고 관세음보살님도 찾아봤지만 뭐 달라지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던 그 느낌은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저한테 닿아 있는 느낌이었는데, 세탁실 안쪽에는 각종 시즌용 데코레이션 장치들을 모아놓는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서 있던 세탁기 방향이랑 그 창고 문이 일직선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시선이 정면으로 꽂히는 느낌이라 영 불쾌하더라고요. 야, 나가라. 어디서 죽은 개 산 사람 사는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확 안 나가? 저는 그 불쾌한 기운을 쫓아내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육두문자로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게요, 그 창고 앞에서 느껴지던 시선 같은 기운이 제가 있는 곳을 지나쳐서 문 밖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언어는 달라도 욕은 욕인가 보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마저 세탁물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 위층에서 바닥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좀 섬뜩하더라고요. 물론 고양이가 한 마리 있긴 했지만 그럼 고양이들이 발을 질질 끌면서 걷진 않잖아요. 저는 좀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창고에 있는 칼 한 자루를 쥐어들고 슬그머니 위쪽으로 올라갔지만 고양이는 아까처럼 소파 위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을 뿐이었고 그 어떤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같은 일은 종종 발생했는데요. 꼭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나서 제가 다이닝룸 쪽에 앉아있으면 누가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제 뒤를 누가 휙휙 지나다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지금 우리 집에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지인이 한번 해보라고 알려줬던 게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알려준 방법이었는데요. 그 방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상상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집안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제외한 손잡이가 있거나 열 수 있는 문이 있으면 차례대로 하나씩 열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집안 내부를 다 확인했을 때 사물이나 식물을 제외한 그 어떤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했다면 그 집에는 귀신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본인이 항상 생활을 하는 집에 무의식 중에 느끼는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 그러니까 귀신을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저는 문득 그 방법이 떠올라서 직접 한번 실행에 옮겨봤습니다. 아주 늦은 밤 가족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걸 한번 해봤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는 앞선 설명과 같이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집 현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있던 침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와서 세탁실 문을 열고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평소에 세탁실 안쪽에 있는 창고에서 저에게 시선이 꽂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세탁실 쪽을 둘러보고 창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위화감조차 드는 게 없어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평소에 느껴지던 시선과 같은 기운, 그 외에도 쿵쿵거린다던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들을 여러 번 받았기 때문이죠. 왜 아무것도 없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바로 위층에서 또 발바닥을 쓰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위층으로 올라와서 이곳저곳을 지나면서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쪽 침실에는 시부모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을 하러 들어가 봤는데 그냥 어두운 침대방일 뿐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모리스가 한밤중에 간혹 돌아다니긴 했지만 그 녀석조차 보이지가 않아서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 의식 중에는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기분 탓이었나?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패밀리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몸을 돌리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키가 아주 크고 크림색 드레스 차림을 한 여자 하나가 놀란 듯이 저를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왼쪽으로 스르르 사라져 가더라고요. 그걸 감지하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놀란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침착하게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그 여성에게 느낀 별다른 악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못 본 척 할 테니까 갈 길 가세요 하면서 또 내심 지장보살과 간세음보살을 막 외쳤죠. 하지만 그때 세탁실 안쪽에서 굉장히 둔탁하게 뭔가 우궁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몸으로 쳐서 물건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음과 함께 제가 눈을 떴어요. 저는 눈을 뜨자마자 위층에 있는 시부모님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이닝룸 중앙에 모리스가 떡하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세탁실과 창고도 함께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떨어져 있거나 하는 물건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변화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저는 굵은 소금들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지만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아는 친한 동생한테 카톡으로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핸드폰 너머로 그 동생이 저한테 막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아참, 이 동생은 할머니랑 동자신을 동시에 업고 있는 동생인데요. 오래전에 신내림은 받았지만 사정상 무속인의 길은 걷고 있지 않은 그런 친구예요. 저랑 마음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생인데 아무튼 전화로 언니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관심도 두지 말라니까. 누구야? 어떤 미친놈이 그런 거 언니한테 해보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 그냥 상상으로 해보는 거잖아. 이게 뭐 위험한 거야? 언니, 그거 자가 최면이에요. 이어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신기 있는 사람이 어설프게 하다가는 정말 골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그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조상님들 덕분에 여러 번 넘기는데 언니가 자꾸 그런 길로 발들이면 조상님들이 엄청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영안이 있거나 귀신을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굉장히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가 꺼려지는 게 방이 하나니까 문을 열자마자 뭐가 나타날 것 같아서 차마 시도는 못하겠고, 그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참 그런 넓은 집들이 항상 부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야기 듣고 냉큼 따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